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오늘 말씀 잘 다시 할게요. 저희가 현금 다발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해외영업실 최기원 과장입니다. 자, 금리 최근에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의 베스트 채권 애널리스트 김상훈 위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오늘 채권의 기초, 가격과 수익률부터 시작해서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 말씀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격과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래도 많이 좀 피부에 와닿는 자산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FMC나 미국 채권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가 현금 다발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 함은 저희가 그 지정된 시기에 얼마씩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는 그 약속된 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월 100만 원씩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현금 다발, 현금 뭉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희가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저희가 여기 써드린 것처럼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걸 만약에 저희가 여기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봤었을 때 1000만 원에 샀을 때, 그리고 800만 원에 샀을 때, 1,500만 원에 샀었을 때 각각 얼마의 이익과 손실을 받게 되는지 저희는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사면은 200만 원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20% 수익, 50% 수익, 때로는 비싸게 샀었을 때는 마이너스 20% 손실이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과 수익률을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뭐냐면 매수 시점에 매수 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1000만 원에 살 건지 1500만 원에 살 건지에 따라서 만기 보유가 전제된다라고 하면, 중간에 사고팔고 하는 이 트레이딩이 아니라 만기 보유를 한다고 하면 수익률이 확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식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채권을 투자를 하든지 결국에 저렴하게 살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하고 금리가 역상관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도 기본 사례를 통해서 좀 손쉽게 알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현금 뭉치, 현금 다발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100원씩 1년 동안 지급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아까 1200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앞에서 100만 원씩 1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100원으로 좀 바뀌었는데, 이게 어쨌든 그 앞에서 거래됐었을 때 1200만 원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 가격인 그만큼을 받을 수 있는 게 10,000원에 거래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금액 자체가 100원씩 받는 게 500원씩 받게 되는 채권 현금 뭉치로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랑 올해랑 봤었을 때, 재작년하고 봤었을 때 긴축을 하려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렸잖아요. 네. 미국은 5.5%까지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발행되는 채권은 금리 수준 자체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매월 100원씩 지급받았던 채권이 이제는 500원씩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이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되게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이 채권 가격은 5분의 1 가격으로 2,000원에 거래가 되는 게 맞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 금리가 올라서 쿠폰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그 이자 지급을 받는 그 금액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이 현금 뭉치, 현금 다발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하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가격하고 금리가 상관관계가 역으로 되어 있다, 반비례 관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10년짜리가 있을 거고 1년짜리 채권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손실을 보게 되는 이 잔존 만기 자체가 1년하고 10년은 엄청나게 크죠.
네. 저희가 500원이나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놓치느냐 10년 동안 놓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니까 네. 그 기회비용이 장기간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이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 잔존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현금 뭉치, 현금 다발, 채권의 가치는 더 많이 하락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세 페이지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쨌든 채권 역시도 싼 가격에 사면 수익률은 더 좋아질 거다. 그리고 저희가 만기 보유만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익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사면 좋다라는 거는 주식이나 채권 마찬가지지만 그 수익률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가격하고 금리의 역상관관계인 점을 저희가 현금 다발을 가지고 이자가 올라갔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들을 장기간 기회비용이 놓치게 되는 그 기간이 장기간 되면 저희가 손해가 더 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만기가 긴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오히려 손실이 크다. 이게 뭐 듀레이션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